네, 방학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다 2021 공채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2021 공채를 위한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윤스피치 연구소의 윤소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지난 시간에도 진짜 많은 얘기를 다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희 어떤 얘기부터 짚어볼까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보실 수 있도록 좀 실전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미리 준비해야 될 항목들을 같이 작성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공채 미리 보기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5가지를 좀 미리 준비해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업에 지난 자소서 항목을 작성해보면서 소재를 선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작성해보시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경험 그리고 역량들을 추가해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과 산업에 대한 조사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 시간이 좀 있다 보니 글쓰기 훈련을 미리 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노트,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취업 준비 노트를 함께 만들면서 미리미리 공채를 대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회사에 지난 채용 당시에 나왔던 자소서 항목들을 한번 보면서 미리 한번 써보는 거잖아요. 글쎄요, 뭐 작년이랑 그대로 같은 항목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작년이랑 전혀 다른 어떤 항목이 나오면 약간 배신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미리 써놓는 거 글쎄 좀 시간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업에서 이런 항목을 보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뭐 항목 이 올라오고 나면 내가 나중에 준비하지 뭐 하고 뒤쪽으로 미뤄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업마다 해마다 다른 항목이 출제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비슷한 항목 선에서 출제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늘 같은 항목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뭐 시사 문제라든지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들은 해마다 조금씩 변화할 수 있지만 사실 깊게 뜯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소서 항목이 조금씩 바뀌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기업, 지난 공채에서, 지난 채용에서 있었던 항목들을 우리 검색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작성을 해보시면서 완벽히 작성해야지 내가 이거 그대로 제출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작성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항목에 내가 이런 소재를 쓰면 되겠다. 소재를 선별한다는 느낌으로 미리 작성을 해봐 두신다면 나중에 훨씬 더 수월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틀은 바뀌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이 부족한 경험과 역량을 추가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시간을 내서 작성을 해보시면 아마 나 조금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항목 정도는 내가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항목도 막상 작성을 해보시면 내가 이렇게 경험이 부족했었나? 내가 너무 스펙만 쌓느라고 다른 경험들을 좀 다양하게 해보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부족하구나. 내가 전문성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채워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알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채워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시간으로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작성해보지 않으시면 사실 어떤 점이 부족한지 눈에 보이게 가시화해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미리 작성을 좀 해보시고 완벽히 작성하겠어라는 마음가짐보다는 부족한 점을 좀 골라내고 내가 완벽히 이번 상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형태로 접근을 하신다면 너무 부담 가지시지 않고 체크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좀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해당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해보거나 산업 박람회를 한번 참여를 해보거나 이런 좀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자, 다음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조사인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기업에 대한 그리고 산업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될 텐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나중에는 막상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 안에 산업조사하고 기업조사를 하게 되면 내 생각보다는 그냥 기업에 대한 조사, 산업에 대한 조사를 간략하게 한 후에 겉핥기식으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던 지원 동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원 동기를 쓴다거나 향후 비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우리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조사를 빼고는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조사를 좀 미리 해두신다면 추후에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의 의견을 좀 버무려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좀 경쟁력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깊이가 생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이 기간 동안 내내 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조사를 레포트를 쓸 정도로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언제나 레이더를 열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야지라고 숙제를 하듯이 좀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해당 기업과 해당 산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뉴스를 볼 때도 좀 그런 기사가 나온다면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행사가 있다면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라든지 반기 보고서 또는 관련된 행사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신 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정리를 해두신다면 나중에 훨씬 더 깊이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를 하는 만큼 깊이가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만큼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산업별 동향 관련해서 영상은 저희 또 유튜브 면접TV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준비하기 네 번째는 글쓰기 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 다독, 다자까지는 알겠는데 다상량은 어떤 건가요? 글쓰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에서 두 장 정도의 분량을 제출하게 된다면 함축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같은 소재이지만 어떤 사람이 쓴 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이 쓴 글에서는 누구나 하는 경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테크닉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공채 기간 내에, 채용 기간 내에 갑자기 글쓰기 능력이 상승하기는 굉장히 맞아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 중에서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독, 다작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상량이라는 말은 많이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제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소재들을 선별하고 또 내 경험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글쓰기 테크닉이 늘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생각만 하지 않고 미리 작성을 해보신 후에 여러분이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지원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채용을 준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컨설턴트라면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소서를 한번 첨삭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첨삭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글이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된 형태로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조세현 아나운서는 글 잘 쓰는 본인만의 어떤 비법 이런 거 있으신가요? 글을 잘 쓰질 못해서 비법까지는 아닌데요. 저도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글쓰기에 대한 이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필요해지는데 일단 처음에는 제 글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질 못하니까 그냥 저 혼자 다듬고 다시 써보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매도 좀 많이 맞고 저도 또 남의 글도 한번 읽어보면서 그러면 조금씩 이제 좀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왕도라는 없지만 그래도 나 혼자 갇혀있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공유를 좀 해보고 또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사실 필사를 조금 했었거든요. 필사? 오, 네. 맞아요. 그것도 필사도 좋아.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좋은 문장 이런 거 이제 써놓고
나중에 따라 써보고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오. 방법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거 둘 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 글을 볼 수 있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조금 창피해서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자소서는 정말 창피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창피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필사를 하시면 좋은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어투나 이런 글투 같은 것들을 조금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A4 용지 한 장 기준으로 했을 때 반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한 문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1문장 1정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쓰다 보면 쭉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정보는 한 문장 안에만 담는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신다면 읽었을 때 인사 담당자가 읽는다라고 했을 때 쭉 이렇게 눈으로 읽을 때 한 번도 걸림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잘 쓴 자소서다라고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사, 또 간결하게 1문장, 1정보, 또 스터디, 공유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노트를 좀 만들어 둬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경험 노트를 만들어 두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취업 준비 노트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건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험 노트 그리고 기업 조사, 산업 조사 하신 것들을 총 합쳐서 취업 준비 노트라고 명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파일로 혹은 뭐 오프라인으로 정리를 하셔도 좋고 온라인으로 정리를 하셔도 좋지만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군데다가 보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어디 있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파일에 정리를 해두신다면 한 가지 파일 안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노트에다 정리를 뭐 손으로 수기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노트는 여러 권 준비하지 않으시고 딱 한 권만 준비해서 내가 나중에 자소서를 쓰게 될 때 이 경험 노트, 이 취업 준비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준비한다라는 느낌으로 원페이퍼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취업 준비 노트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자주 출제되는 자소서 항목과 준비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 어떤 항목들 짚어볼까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항목 탑3를 제가 한번 골라봤고요. 이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고요. 그리고 직무 역량, 개인 경험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방법과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자주 출제되는 항목들이죠. 단골이죠. 지원 동기, 역량, 개인 경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원 동기 이건 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부터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것들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항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지원 동기, 그리고 기업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이제 채용을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세트 형태로 외우고 계시는 문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 지원 동기 작성을 할 때 미리 고려해야 될 것들을 제가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나 계기가 무엇인지를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직무는 뷰티, 게임, 건축, 식품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이 어떤 산업군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산업군에 어떤 이유로 관심을 갖게 되었지 스토리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기업에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해당 산업의 비전은 무엇인가? 쉽지 않은 항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당장 대답하기 어려우신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사를 좀 해보시면서 나름대로 산업에 대한 전망을 분석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취준생의 입장에서 내가 막 조사를 해보고 정리를 해두고 거기서 그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의 전공을 살려서 이 산업에는 이러한 비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나름의 전망과 생각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산업은 해당 산업에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산업군에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기업이 여러분들을 뽑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어떤 강점들이 있고 내가
공부해왔던 전문 지식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나는 이 산업에 과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왜 뽑아야 하나요? 당신은 어떤 강점과 기여점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입사 후 포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지원 동기에서 내가 이런 산업군에 이런 역량을 가지고 이렇게 기여하겠다는 마지막 포부 한 줄로 작성하기도 굉장히 좋은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산업 지원 동기 작성법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산업 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기업 지원 동기 쓰는 방법인데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기업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면서 왜 이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약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해당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채용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 있다라고 봤을 때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기업의 역사라든지 상품, 뭐 주력 사업이라든지 계열사,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리 기업에 어울리는 인재인가, 우리 기업에서 어떤 이윤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인가를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짧게는 3년, 그리고 길게는 어쩌면 평생 직장이 될지도 모르는 이 기업의 산업의 전망성과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무 곳에나 갈 수 없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 어쩌면 평생 직장이 될지 모르는 이 기업을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기업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고 평가해 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다 보면 기업에 대한 어떤 애사심이 더 생겨서 내가 정말 이번에 꼭 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분야 같아 하고 다른 기업들을 또 찾아보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기업을 고를 때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기업인가를 평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이 정해지셨다면 해당 기업은 업계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업계 강점이라든지 약점은 뭐가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 조사를 해보시다 보면 해당 기업이 지금 이 위치쯤에 와 있구나.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경쟁사도 보이시겠죠. 그럼 이 경쟁사보다는 이런 강점이 있었네. 혹은 이 경쟁사보다는 이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무자의 시각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취업 준비 노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신다면 이것이 나중에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어떤 점에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기업은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인재를 뽑았을 때 이 사람이 우리 기업에 어떤 인재가 될 것인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을 살려서 좀 전문성을 갖고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내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이런 신사업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또는 나는 이런 상품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보겠다라는 부분들, 여러분의 직무와 맞춰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공부가 정말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직무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어떤 부분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직무 지원 동기가 사실 저는 요즘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직무 적합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해당 직무에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치러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스펙도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역량과 태도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평가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렇다면 나는 직무 역량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취업 준비 노트에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었던 역량이라든지 혹은 지식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자격증들, 그리고 또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자격증이 이렇게 취득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공부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직무 역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하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결과가 없으면 아, 나의 역량과는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하고 좀 뒤로 밀어두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어떤 자격증이 나와야 되고 어떤 꼭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거, 그리고 뭐 이수하셨던 거, 교과목 이런 것들을 다 항목화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전공 과목들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산업에 직결되는 부분, 기업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독 성적이 좋으셨던 항목들, 그리고 그런 성적이 좋았던 교과목들은 잊지 말고 나의 역량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마인드맵 형태로 넓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자격이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전공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재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재료를 어떻게 잘 요리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여러분의 역량 재료들을 가지고 실제로 요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가장 먼저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동기는 무엇인가? 이거는 자기소개서에서도 물어보지만 면접에서도 굉장히 단골 질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나 동기는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스토리가 분명히 있기 마련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공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본다면 우연히 접한 아르바이트에서 나의 역량을 발견한 경우들도 있었고 또 생각보다 다큐멘터리라든지 드라마에서 나오는 직업이나 직무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라고 하고 정리를 안 해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거기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내가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어떤 장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내 기준에서 이거는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재료를 많이 모아두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능력을 개발하는 어떤 동기와 출발점이 있었는지 나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라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직무 역량 부분에서. 그렇다면 직무 역량 부분에서는 뭐 토익 점수, 어떤 자격증처럼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토익 점수가 이 사람이 더 높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달리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태도 역량을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 제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주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소통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통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소통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다른 사람의 평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소통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통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소통 능력에도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이 있잖아요. 나는 좀 남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좋은 역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잘 정리해서 상황을 해결하는 소통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갈등을 피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소통 능력 중에서도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남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재료를 선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너무 엄격하게 나를 평가하고 지금부터 재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 재료들을 모으는 시간이니까 잘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역량을 쌓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여태 해왔던 노력들을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가이드에 따라서 취업 노트를 작성하면서 내가 이런 역량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경험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은 채워 넣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채워 넣어서 좀 알찬 재료들을 가지고 이번 상반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기소개서에 출제되는 유형 가운데 3가지 중에 지원 동기 또 직무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항목이에요. 개인 경험, 이 부분 좀 알아볼까요? 개인 경험 질문들은 꼭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시키는 일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도전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달라. 시키는 일까지 넘어야 되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 희생 봉사한 사례 중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라는 항목이 있었고 또 본인이 참여한 팀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를 작성해봐라. 지난 채용에서 지난 2020년도를 좀 살펴본다면 유독 도전에 관한 항목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도전했던 경험을 작성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 시키는 일을 넘어서 했던 또는 아주 어려운 남들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을 도전했던 경험이 있는가라는 그런 경험형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경험은 정말 방대하고 살아온 날만큼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중에서 내가 어떤 것이 임팩트 있냐라고 한다면 제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성취 경험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전 경험, 그리고 실패 경험, 희생과 봉사 경험, 협력 경험들이 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험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듯이 주르륵 작성하지 마시고 일단은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각 경험별로 상황, 그리고 과정, 결과,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개 탑5 경험을 뽑아주셨는데요. 이 경험에 따라서 소재라든지 푸는 방식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우선 성취 경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취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취 경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들과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도전 경험인데요. 사실 성취 경험과 도전 경험, 어떤 것이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취 경험이라면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목표가 있었던 어떤 결과가 있었던 경험일 수 있겠고요. 도전 경험은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내가 도전한 것이 의미 있었다면 작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2가지 항목을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경험이 이제 실패 경험인데 야 이거 어디까지 실패를 해도 되는지 늘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단점 작성할 때 어디까지 단점이어야 하는지 늘 고민하시잖아요. 그것과 네.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실패는 여러분이 사실 어떤 실패를 했는가 거기에 꽂히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사소한 실패이지만 내가 이 실패를 겪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생 경험과 협력 경험 2개가 남았는데요. 2가지 더 정리해 주시죠. 희생 봉사 경험이라고 하면 좀 많이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떤 봉사 활동을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희생 봉사는 결국 배려의 경험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있을 수 있었던 굉장히 사소한 경험이다 할지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떤 노력했던 부분, 내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남을 도와줬던 경험이 있다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력 경험 같은 경우에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그리고 그 팀워크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역량이 좀 도드라지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기업에서는 협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협력을 이끌어낸 경험을 작성하라 라는 항목들이 빈번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남들과 일할 때 나는 어떤 돋보이는 역량이 있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2021년 공채를 준비하는 이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소서 작성, 또 준비 사항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면 스승이 나타나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자 하셨다면 때 맞춰서 스승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하루 빨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불안감 너무 가지시지 말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앞날이 하루빨리 올 거라고 제가 장담 드리고 또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